25만원 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표결 결과 부결, 즉 안건이 폐기되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일명 25만원법이라고 부르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을 해서 소비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25만원법 부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재표결로 들어왔었죠. 왜 그러냐면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가 이제는 윤 대통령이 8월 16일에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국회로 넘어온 거고,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킬 것이냐 재표결에 들어갔죠. 어제였습니다. 9월 26일. 그런데 결국에는 폐기가 됐다. 왜 폐기가 됐느냐? 재표결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돼요. 사실상 여당의 찬성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재표결에 들어와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죠. 결국에는 299명 중에서 찬성이 184표, 반대가 111표 나오면서 사실상 재표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고요. 자동 이제 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지금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이길래 이럴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건 되게 예민해서 그냥 저는 정보만 전달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민생회복지원금이 뭐길래, 자, 이거는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지급액을 차등해뒀죠. 이 내용은요, 이게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이에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이 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요,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을 쓰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법이고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는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됐고 이제는 사실상 이번 연도에 하기는 다시 한번 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번 연도는 제가 봤을 땐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의견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재표결 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에 대해서 이번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십시오. 이거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정말로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결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여정 채널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셔야지, 구독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정치생 막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순수하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하신 분들만 정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하기에는 어렵다, 좀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자,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에도 세수 쇼크 30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연합뉴스가 어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세수 쇼크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재정이 사실상 재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역대급 펑크가 났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다. 한마디로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죠. 우리가 보통 가게 운영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국가 재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는 당연히 뭘로 하죠? 세금을 걷어서 그게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는 뭐죠?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러스가 안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세수 펑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세수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어떤 거냐면 법인세 감소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들어오는 금액, 한마디로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있고요, 소득세도 있고요, 법인세도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다양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인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한마디로 법인세를 덜 거쳤기 때문에 세수 펑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뭘까요? 경기 상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이 정도 경기니까 법인들이 돈을 잘 벌어서 법인세 낼 거야. 법인세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가 돼야지만 사실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법인세 감소폭이 컸다는 얘기는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그럼 이제 30조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뭐 메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쓸 때는 있고, 그렇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딱 예산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쓸 때가 있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30조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는 그래서 추경이라는 걸 하긴 하죠. 한데 정부는 이제 추경을 안 하죠.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꾼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거 우리가 불용 예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제 집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남는 게 있겠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불용 예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불용 예산으로 부족분을 이제 메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지원, 솔직히 여러분 느끼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되게 까다롭게 구리니까 예산 남거든요. 이거 혹시나 이거 불용 예산으로 빼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스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금 불용 카드만 대응하기 결손금액이 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 그러면 써야 예산 잡아놓은 거 중에서 이번 연도에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돈이 남아. 그거를 메꾼다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으로 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팩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지방 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이제 감액 조정한다. 이게 뭐냐면, 교부금, 이런 걸 우리가 교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 교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 쪽으로 이렇게 교부금을 줘요. 돈 쓰라고. 지방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감액이 되는 거죠. 이건 40%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 감액이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걸로 메꾼다고 합니다. 생각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 남는 걸로 이거 불용으로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뭔가 지원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뭔가 나온다고 하는데, 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 같이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결국 다 예산 문제잖아요. 지금 예산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저는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처음 진행될 때부터 저는 이거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다. 결국에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저는 정보만 드린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들, 여러분이 챙겨야 될 정보들 드리고,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왜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나는 야당 편이니까, 나는 여당 편이니까 막 그 정치색 드러내려고 일부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실은 이렇고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예산 문제는 있거든요. 그 막대한 뭐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되게 현실적인 재원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눠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평하게 제가 찬성과 반대 댓글 주신 분에서 각각 2명을 뽑아갖고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여러분께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좋은 정책인지, 그다음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여러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많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보 채널이잖아요, 요거는. 여의도 정보맨.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 지원 정보는 대부분 정책이잖아요. 여러분의 의견,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2명 보게, 공평하게. 진짜 찬성, 반대 의견 각각 2명씩 뽑아서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려 하고요. 당연히 이제는 많은 좋아요 수를 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의견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뽑아서 하고요. 한 주의 커피 쿠폰 선정자는요, 매주 토요일에 주간지원금 방송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의견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발표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그 10월 마케팅 강의는요, 이번에는 그 네이버 지도 등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요청이 너무 많으셔서 새롭게 우리 10월 마케팅 교육은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네이버 지도 등록, 한마디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검색이 뭐죠? 이렇게 네이버에 가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죠. 이렇게 치면 이제 지도가 등록이 되는 거, 그 쿠폰 발행하고 톡톡 연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강의를 이제는 10월 달에 진행할 거고요. 일정은 그렇습니다. 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그래서 10월 8일, 15일, 20일, 29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굉장히 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가입 및 사업자 등록해서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지도 검색 어떻게 하는지, 프로필 이미지 어떻게 올리는지, 소개글 어떻게 쓰는지, 메뉴 등록 어떻게 하는지, 사진 어떻게 올리고 잘 찍는지, 예약 서비스랑 연동하는 거, 고객 리뷰 관리하는 거, 마케팅 전략, 키워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할인 이벤트 쿠폰 어떻게 발급하는지 등등, 정말로 여러분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내용 알아야 될 것들 이번 강의 때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 해주시고요. 10월 8일 이전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록 방법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요 링크 있을 겁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 여정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다시 보기 복습 강의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 강의 빠지더라도 다시 보기로 6개월 동안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가 많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도 등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노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여정몰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요 링크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네이버에서 여정몰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여정몰이 나와 있고요. 나오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정몰 있죠. 여기서 요 파랑 초록색 스마트 플레이스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링크 드린 거 타고 오셔도 되고, 유튜브 설명 부분의 내용이고요. 10월 반은요, 여러분 10월 반은 블로그 기초 강의 없습니다. 블로그 기초 강의 말고 이번에는 스마트 플레이스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요청이 너무 많아서 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지도 등록하는 것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우리 시니어 분들 수준에서 정말로 디테일하고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등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8일이죠? 우리 첫 시간이 10월 8일 화요일 날 우리 뵙도록 할게요. 지금 등록해 주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마케팅 안내는요, 강의 안내는 또 딱 일주일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9월 27일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방송 예고해 드려요. 그래서 지자체 지원금들, 뭐 요즘에 지자체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산 받아놓은 거 써야 되거든요. 예. 지방정부든 뭐든 간에 이제 중앙정부는 돈이 없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받아놓은 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잘 나옵니다. 연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주간지원금 방송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꼭 방송 체크해 주시고, 자, 오늘도 이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입니다. 저도 또 오늘 또 열심히 또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했고요. 항상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의 결과는 달콤하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일확천금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정말로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가 돌아온다는 거, 그래야지만 돈의 값어치도 알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돈이라는 물질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겠죠.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얼마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댓글 달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최고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정말로 끈끈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주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그래서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이 같은 어려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